그렇게 일에 막 미치고 막 빠지고 주말에도 일 걱정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도 일 얘기하고 이런 시기가 딱 한 3년 가요. 3년.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? 난 누구지? 이런 약간 멘붕이 와요. 그래서 회사원의 사춘기 같은 그런 게 오는데 직장과 나를 분리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다. 안녕 여러분, 김어밀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나도 취미생활 하나 가져야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. 근데 취미 뭐 있어요? 책 읽고 스마트폰 보고 괜히 이메일 끼적끼적, 그죠? 그리고 노래 듣기, 영화 보기 뭐 이런 거 다 똑같죠.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에 썼던 거나 지금이나 저의 취미도 그다지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. 하나 더 있다. 좀 더 보는 걸 세분화하는 거예요. 그때는 영화를 많이 봤으면 지금은 드라마 보기, 예능 프로 보기,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만 하는 뭐 미드나 이런 거 보기 뭐 이런 것도 있죠. 네, 일단 뭘 많이 보네요.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보죠. 네.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뭐 취미생활 하나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 그 주 52시간 근무 이런 것도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즐기고 살아라 이런 걸 좀 부추기죠. 우리가 이제 대형 마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홈플인데 홈플러스 줄여서 저희 홈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를 거의 3일에 한 번은 가요. 그리고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애들 데리고 꼭 거길 가요. 왜냐면 애들이 있다고 해서 매번 놀러를 갈 수도 없잖아요. 그리고 저희는 또 많이 막 움직이는 성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홈플러스 가면 일단 볼 게 많아. 그리고 마실 것도 있지. 그리고 뭔가 또 사고 싶은 것도 꼭 눈에 보여요. 그러니까 뭔가 사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가면 사고 싶은 게 꼭 생겨.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놈의 자본주의 정말 이렇게 대량 생산으로 사람이 이렇게 소비욕을 너무 부추기구나. 안 좋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장바구니에 뭔가를 막 담고 있어.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휙휙 빼죠. 이건 꼭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. 그리고 어떤 거는 사놓고 잊어버리는데 또 사고 막 이래요. 요즘 직장인들이 보면 취미생활을 하나 아니면 2개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대요. 근데 이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굉장히 하나의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이제 그만두고 운동할 시간이 좀 생기니까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필라테스가 지겨워서 이제 요가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필라테스 하다가 지겨워서 요가 했는데 요가는 영 아니야. 제 거가 아니야. 너무 싫어. 그래서 딴딴딴딴딴딴 이런 거 했어요. 네, 중국 무술 같은 거 하나 하고 태극권 맞나? 자꾸 이름이 오늘 생각이 안 나네요. 아무튼 이런 거 하고 근데 그 중국 강사였어요. 그래서 그분이 자세가 좀 나온다고 해봤냐고.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인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데 어떻게 알아갖고 그걸 이제 찾아간 거죠. 제주도 좋아, 그죠?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구나. 한 달에 2번이라서 되게 좀 아쉬웠어요. 일주일에 한 번이면 더 좋을 텐데 필라테스 일주일에 2번 다녔거든요. 물론 그렇게 뭐 한 달에 8번이면 뭐 사실 4번 갈 때도 있고 6번 갈 때도 있고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가서 많이 배웠어요. 그래서 이게 내 체질이구나. 근데 이것도 너무 심심한 거예요. 이게 최대한 이렇게 느리게 가거든요. 막 이래요. 약간 이게 춤인가?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. 그래서 나중에 케이팝 댄스를 잠깐 배웠었어요. 뭐 선미의 가시나 날 두고 가시나 뻔뻔뻔뻔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예, 이거 잘 됐어요. 이거 제가 케이팝 배우면서 춤 중에 제일 잘한 거 이거 하나. 그 춤을 정말 못 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은 막 엑소야 막. 근데 몸은 안 따라가. 그래서 케이팝은 내게 아니야 그러긴 했는데 근데 정말 재미는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 참 얘기가 정리가 안 되네요.
그래서 그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잖아요. 신입사원 때는 일에 막 미쳐. 막 잘하고 싶어. 그러니까 그게 신입사원다운 자세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렇게 일에 막 미치고 막 빠지고 주말에도 일 걱정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도 일 얘기하고 이런 시기가 딱 한 3년 가요. 3년. 제 경험에 비춰서. 아니야, 2년 반 정도. 가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? 난 누구지? 이런 약간 멘붕이 와요. 그래서 회사원의 사춘기 같은 그런 게 오는데 저는 그때 퇴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퇴사는 안 하고 이제 다른 부서로 옮겨서 다른 일을 했는데 다행이었죠. 그때 퇴사 안 한 게. 그때 퇴사했으면 유튜브를 시작을 못 했을 테니까. 그러고 10년 뒤에 퇴사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고 났는데 그때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? 그때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회사랑 나랑 너무 동일시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곧 일이고 내가 곧 회사야. 내가 사장도 아닌데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어. 근데 아무튼 그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오디오 클립이라는 어플에서 언슬조,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이라는, 거기에 이제 그 워킹맘도 있고 아무튼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쭉 나오는데 여자 부장, 차장, 과장, 대리, 뭐 사원 이런 식으로 쫙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요즘 그걸 많이 듣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.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직장과 나를 분리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다. 그러니까 그렇게 신입사원은 막 일에 어떤 성과나 이런 거를 막 많이 내거나 일에 노련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회사와 동일시 하잖아요. 우리 이렇게 사람 만나서 누구 좋아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좋으면 내가 밥 먹어도 그 사람 생각나고 혼자 막 미친 것처럼 히 하고 이렇게 웃고 이러잖아요. 회사와 사랑에 빠진 거지.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. 우리가 그걸 열정이라고 하죠. 근데 열정은 뜨거운 만큼 오래 갈 수는 없어요. 오래 가도 안 되고 과부하가 걸리니까 어디서든 걸려요. 정신적으로 오든 몸으로 오든 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삶과 그 일의 어떤 삶과 일의 균형을 잡으라 하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에요. 일은 알겠어. 그럼 삶은 뭐야? 뭘 꼭 배워야 되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기계발이라고 하면 뭔가 독서 모임에 나가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학이라도 하나 확실히 해야 되는지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. 자기계발이라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좀 더 잘하는 거, 그게 자기계발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직장인의 취미생활은 자기계발이 반대구나. 직장인의 자기계발은 취미생활이 돼야지 취미생활을 가장한 어떤 또 다른 경력개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맞나요, 말이?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취미는 즐기는 거고 자기계발은 뭔가 스터디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동일시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 워라밸, 워킹과 라이프 밸런스, 사실 이 워라밸이라는 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뤄라를 그냥 영어로 얘기한 것 뿐이잖아요. 그래서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. 옛날부터 계속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걸 강조해 왔고,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 세대야 내가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리고 이게 나의 성취감이고 그렇게 원래 사나 보다. 야, 젊었을 때 일하는 거고 나중에 나이 들면 뭐 자식이 나를 봉양해줘 이런 거지만 요즘은 젊었을 때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바보 되는 거죠. 네. 이제 그 어떤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. 트렌드. 그리고 즐기고 살자. 뭐 욜로족 이런 말도 나오고 이제는 좀 즐기고 살자라는 주의인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근데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. 뭘 즐기고 살아야 돼? 그리고 꼭 즐기고 살아야 돼? 그리고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지? 그것조차도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글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책 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정말 이게 피가 쪽쪽 빨려요. 네.
그 어떤 성과물의 퀄리티를 완전히 떠나서 정말 피가 빨리는 일이라 정신적인 노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반대로 육체적인 노동은 아니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좀 찾아야겠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케이팝 댄스 이런 걸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케이팝 댄스를 해서 내가 정말 뭐 엑소나 이런 애들처럼 잘 춘다. 절대 아니죠. 그럴 수도 없고 저는 춤에 재능도 없어요. 막춤 좋아해요. 막춤. 막 이런 거 좋아해요. 근데 그 케이팝 댄스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마트나 뭐 이런 데 가서 그 하다못해 마트나 미용실 이런 데 가서 음악이 나오면 그게 요즘 애들 노래인지도 모르고 누구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룹명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. 소녀시대 이후로는 아무도 몰라요. 엑소 노래인데 선민 노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리는 거죠. 그래서 저 부분에서 이러고 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뭔가 내가 좀 더 잘 살고 있구나? 이게 정말 소소한 즐거움인데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개발은 즐기는 거여야 된다. 요즘은 즐기는 거, 덕후질 이런 거 하다가 그게 제2의 인생이 되고 나의 어떤 직업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덕후질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모으고 이런 게. 근데 내 덕후질이 돈이 돼? 이러면 그냥 유튜브 시작하세요. 제일 만만한 게 유튜브예요. 사람들은 유튜브를 이렇게 봐도 그런 것 같아요.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거. 내가 뭔가 이걸 깊게 생각하고 막 내가 이걸 보고 내가 반성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런 거는 나중에 보기. 재생 목록 추가를 해놓고 그냥 이렇게 나중에 봐야지 이렇게 미뤄. 근데 별거 없는 거 있죠. 이런 영상 많이 봐요. 제가 회사원 A, 회사원 B 영상을 가끔 보는데 그분은 지금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. 처음에는 회사원 B로 시작했다가 이제 회사원 A까지 만들었는데 그분은 막 엄청 예쁘다던가 막 말을 막 세련되게 한다던가 막 이런 것도 없어요. 그리고 막 영상 편집이 엄청 화려하다던가 이런 것도 없고 정말 자기 스타일대로 가요. 그리고 정말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말도 그냥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이렇게 하고 옷도 이렇게 안 입고 잠옷 입고 그리고 뒤에 배경도 막 그 컴퓨터 있죠. 그 선 막 엄청 막 많고 이런 거. 근데 보면 분이 뭔가 그 사람만의 에너지가 있어요. 저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. 아마 사람들이 그분 거를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버가 되는 건 자기 개발은 아니에요. 제가 볼 땐 분명히 저같이 자기 개발용으로 뭐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사실 이게 완전히 커리어거나 자기 개발 이게 나한테 스터디야 이러면 저도 못할 거예요. 근데 전 이게 즐거워요. 그리고 저한테 하나의 취미 생활인 거죠.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게 취미 생활이 될 수 있구나. 처음에는 사실 돈에 눈이 멀어서 나도 그 몇만 구독자 갖고 한번 글로벌하게도 좀 진출해보고 그리고 나도 그 정말 그냥 회사 나가는 그런 내가 회사에서 9시에서 6시까지 일하고 뭐 연봉 얼마 몇천 받는 그거 말고 그 이상의 어떤 머니를 한번 벌어보자 이런 깨알 같은 욕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얽매이면 계속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도 취미생활로 유튜브를 하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 개발이 아닌 취미생활을 했을 때 좀 더 우리는 즐거운 삶도 살 수 있고 나중에 퇴사나 퇴직했을 때 멘붕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자기 스스로를 저절로 개발하게 되는 내가 이걸 해내야지 개발해야지 뭐 중국어 몇 급 뭐 아니면 뭐 일본어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. 전혀. 오히려 내가 즐기면서 할 때 에너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저의 어설픈 조언이지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.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려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바이.